제 이름은 이민숙입니다. 올해로 65살이 되었어요. 평생을 남편과 자식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죠. 돌이켜보면 참 긴 세월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아들 용수 하나밖에 없어요. 용수는 어릴 때부터 착하고 반듯한 아이였어요. 그 녀석이 태어났을 때부터 저는 이 아이 하나만 잘 키우면 된다는 마음으로 살았어요.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고요. 용수가 어렸을 때는 정말 힘든 시기도 많았어요. 남편은 회사에서 야근을 밥 먹듯이 했고, 저는 아이 키우랴, 집안일 하랴, 정신없는 나날을 보냈죠. 그래도 용수가 자라는 모습을 보면 그 모든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만 같았어요. 엄마, 나 오늘 시험에서 1등 했어. 용수가 웃으면서 성적표를 들고 오면 저는 그저 행복했어요. 그 미소 하나면 모든 게 괜찮아지는 것 같았죠. 세월이 흘러 용수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을 때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그 순간 저는 내가 정말 잘 살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용수의 성공이 곧 제 자랑이었고 제 인생의 보람이었죠. 결혼할 나이가 되자 용수는 좋은 집안의 며느리감을 만났어요. 처음 며느리를 봤을 때 얼마나 예쁘고 단정해 보이던지 저는 그 자리에서 우리 아들 복 받았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결혼식 날 용수가 턱시도를 입고 신부와 함께 입장할 때 저는 눈물이 났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용수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옆에 있던 남편도 눈시울이 붉어져 있더라고요. 아들네 집은 정말 근사했어요. 신혼집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크고 좋았죠. 처음 방문했을 때 며느리가 얼마나 상냥하게 맞아주던지 이제 정말 걱정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느리는 요리도 잘하고 집안 살림도 야무지게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마음이 놓였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좋은 와이프를 만나다니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나면서부터 뭔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아들 집을 방문할 때마다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는 걸 느꼈어요. 며느리의 태도도 처음과 달리 점점 딱딱해지더라고요. 어머님, 요즘 바빠서 자주 못 뵈었네요. 며느리의 말에서 왠지 모를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예전처럼 반갑게 맞아주지 않는 것 같았죠. 아들은 여전히 착하고 성실했지만 이상하게도 며느리와의 사이에서 벽이 생긴 것 같았어요. 용수가 저를 대할 때도 뭔가 조심스러워 보이더라고요. 마치 제가 불편한 손님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그래도 저는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나이 차이 때문에 그럴 거야. 젊은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다르니까 그렇겠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자라고 있었죠. 그렇게 세월이 흘러갔어요. 저는 여전히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명절 때마다 음식을 준비하고 아플 때면 달려가 간호도 했죠.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더 소외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제가 준비한 음식을 며느리가 싫어하는 것 같아 보이고 제 걱정이 그들에게는 간섭으로 느껴지는 것 같았죠.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이해해주겠지 하는 희망을 품고 계속 노력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어요. 어느 날 오후 용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아버지랑 같이 우리 집에 와서 하룻밤 묵고 가시면 어떨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얼마나 설렜는지 몰라요. 오랜만에 아들이 먼저 연락해서 초대하다니 정말 기분이 좋았죠. 그래, 좋지. 아버지한테 말해볼게.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이 소식을 전했어요. 남편도 흔쾌히 동의했죠. 주말이 다가오자 저는 들뜬 마음으로 준비를 했어요. 무엇을 가져갈까 고민하다가 손주들이 좋아하는 과자와 간식거리를 샀죠. 옷도 깔끔하게 골라 챙겼어요. 오랜만에 아들 집에 가는 거니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저는 계속 설레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어요. 아들이 이제 우리를 챙기려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뭉클해졌죠. 용순의 아파트에 도착하자 아들이 나와서 우리를 맞이했어요. 엄마, 아버지 오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용수의 목소리에서 반가움이 느껴졌어요. 며느리도 현관에 나와 인사를 했죠. 집 안으로 들어서니 맛있는 음식 냄새가 났어요. 며느리가 정성스럽게 저녁을 준비한 게 보였죠. 어머님, 아버님 좋아하시는 갈비찜 해놨어요. 맛있게 드세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감동받았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이렇게 우리를 생각해 주다니 정말 행복한 순간이었죠.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손주들 학교 이야기, 용수의 회사 생활, 우리 부부의 근황까지. 오랜만에 가족이 모여 따뜻한 대화를 나누니 정말 좋더라고요. 식사가 끝나고 거실에 앉아 TV를 보면서 담소를 나눴어요. 손주들과 함께 보드게임도 하고 옛날 이야기도 했죠.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새 밤이 깊어졌어요. 어머님, 아버님 방은 이쪽이에요. 편히 주무세요. 며느리가 우리를 안내해 주었어요. 방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새 이불도 깔려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때였어요. 며느리가 갑자기 저를 부르더니 말했어요. 어머님, 죄송한데 내일은 좀 일찍 일어나셔야 할 것 같아요. 방을 치워야 해서요. 순간 당황스러웠어요. 왜 갑자기 그러지 않은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어요. 그래, 알았어. 걱정하지 마. 남편은 그 말을 듣고도 가만히 있었어요. 평소에도 말이 없는 편이지만 이상하게 그때는 더 조용해 보였죠. 잠자리에 들어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며느리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혹시 우리가 와서 불편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서둘러 짐을 쌌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지만 뭔가 어색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말하더군요. 민수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자. 젊은 사람들 사정도 있겠지? 남편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찝찝했죠. 그날 이후로 저는 자주 생각했어요.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우리가 방해가 된 걸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하지만 저는 그저 별일 아닐 거야 하고 넘기려 했어요.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그날의 일은 제 마음속에 작은 상처로 남았어요. 그 일이 있고 난 후 저는 한동안 아들 집에 가지 않았어요. 마음이 불편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땐 특별한 일이 있었나 보다 하고 생각하게 됐죠. 몇 달 뒤 용수 생일이 다가왔어요.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죠. 용수야, 생일인데 엄마가 맛있는 거 해갈까? 용수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어요. 아, 네, 그러세요, 엄마. 그날 저는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서
아들 집으로 향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왠지 모르게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며느리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저를 맞이했죠. 어머님 오셨어요? 일부러 이런 걸 다 준비하셨어요? 식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데 뭔가 계속 불편한 느낌이 들었어요. 며느리의 말투는 전보다 더 날카로워진 것 같았고, 용수는 뭔가 숨기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죠. 용수야, 회사는 어떠니? 힘들진 않아? 네, 그냥 그래요, 엄마. 별일 없어요. 용수의 대답은 짧고 건조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회사 이야기를 신나게 했을 텐데 이상하게 말을 아끼는 것 같았죠. 며느리는 계속 시계를 보더니 슬그머니 말했어요. 어머님, 오늘 저녁에 약속이 있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내가 방해가 되나 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 후로도 몇 번 더 아들 집에 갔지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됐어요. 한 번은 제가 깜짝 방문을 했는데 며느리의 표정이 얼마나 불편해 보이던지 어머님, 미리 연락 좀 주시지 그러셨어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점점 저는 눈치를 보게 됐어요. 전화를 걸 때도 방문할 때도 망설이게 됐죠. 내가 방해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남편은 이런 상황을 보면서도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가끔 민수가, 우리도 조심하자. 라고 말할 뿐이었죠. 남편의 그런 태도가 때로는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왜 아무 말도 안 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죠. 어느 날 저는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 왜 우리를 이렇게 대하는 걸까?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글쎄, 젊은 사람들의 생각이 우리와는 다르겠지. 그냥 우리가 좀 더 조심하면 되지 않겠어? 그 말을 듣고 저는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그저 아들과 가까이 지내고 싶었을 뿐인데 이게 뭐가 잘못된 걸까 싶었어요. 시간이 갈수록 아들 집에 가는 횟수는 줄어들었어요. 전화를 해도 대부분 지금 좀 바빠요. 라는 대답뿐이었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더 위축됐어요. 아들과 며느리 앞에서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조심하게 됐죠. 그래도 언젠가는 달라지겠지 하는 희망을 놓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자라고 있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로 아들 가족과 멀어지게 되는 건 아닐까? 그런 두려움이 저를 괴롭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포기하지 않으려 했어요. 아들과 손주들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죠.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기다리자 하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이 얼마나 더 지속될지, 그리고 우리 가족 관계가 어떻게 변할지, 그때는 정말 알 수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명절을 앞두고 아들네 집에 갔어요. 가슴 한편으로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감도 있었죠.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며느리의 표정이 눈에 띄었어요. 며느리가 대놓고 불편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 표정에서 이미 저희가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게 됐어요. 왜 오셨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은 눈빛이었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저는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려 노력했어요. 며느라, 오랜만이구나. 잘 지냈니? 며느리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어머님. 들어오세요. 집 안으로 들어서면서 저는 계속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노력했어요. 오늘만큼은 정말 잘 지내보자. 아들네 가정을 깨고 싶지 않아. 손주들을 보니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어요.
어머니! 하고 달려오는 아이들을 안으며 제 마음도 따뜻해졌죠. 하지만 그 따뜻함도 잠시 아들과 며느리의 차가운 태도에 다시 마음이 얼어붙었어요.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그들과 대화를 나누려 했어요. 그리고 그 사건이 터진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아들 집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했어요. 원래 남편과 같이 가기로 했지만 남편은 친구들과 밤낚시를 가기로 했죠. 그래서 저 혼자 아들 집에 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내내 설레는 마음이었어요. 오랜만에 아들, 며느리,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생각에 기분이 좋았거든요. 손주들이 좋아하는 과자도 사고 며느리 입맛에 맞는 과일도 샀죠. 이번엔 정말 좋은 시간 보내고 와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아들 집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누르자 용수가 문을 열어주었어요. 엄마 오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어색한 느낌이 들었어요. 거실로 들어가 보니 며느리가 아들 옆에 앉아 있었는데 평소처럼 상냥하게 맞아주진 않더라고요. 오히려 약간 불편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어머님 오셨어요? 오늘 하루 묵고 가신다고 들었어요. 며느리의 말투에서 살짝 날이 서 있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죠. 그래, 오랜만에 와서 하룻밤 묵으려고. 불편하지 않게 잘 있다 갈게. 조금 불편한 기운이 느껴졌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했죠. 저는 준비해온 선물을 꺼내며 분위기를 바꾸려 노력했어요. 자, 이건 손주들 간식이고 이건 며느리 좋아하는 과일이야. 하지만 며느리의 반응은 생각보다 차가웠어요. 아, 네, 고마워요. 근데 저희 집에 과일 많아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며느리가 준비한 음식은 맛있었지만 식사 중 대화는 어색하기 그지없었죠. 아들은 회사 이야기를 조금 하다가 말았고 며느리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계속 밝은 표정을 지으려 노력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식사 후 우리는 거실에서 TV를 보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어요. 하지만 대화는 자꾸 끊기고 침묵이 이어졌죠. 저는 손주들과 놀아주려 했지만 아이들은 이미 각자의 방에서 놀고 있었어요. 밤이 늦었을 무렵 며느리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어머님 죄송한데 말씀 좀 드릴게요. 응, 그래. 무슨 일이니? 저 사실 내일 아침 일찍 집안일을 해야 해서요. 혹시 내일 일찍 가실 수 있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분명 초대받고 온 건데 마치 제가 방해라도 된 것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속으로는 서운했지만 그래도 웃으면서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아, 그래. 알았어. 내가 방해되면 안 되지. 걱정 마. 일찍 갈게. 며느리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는 빠르게 자기 방으로 돌아갔죠.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을 삼켰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혼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너무 눈치 없었나? 며느리한테 부담을 준 걸까? 그동안 쌓여있던 작은 일들이 스쳐 지나갔죠. 마음 한구석이 무겁고 답답했습니다. 남편이 함께 왔더라면 어땠을까 싶었지만 남편은 지금 친구들과 낚시를 하고 있을 테니 그냥 내일 아침에 조용히 집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잠이 오질 않았어요. 계속해서 며느리의 말과 표정이 떠올랐고
아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것도 마음에 걸렸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아들을 키우면서 힘들었던 순간들,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 결혼하던 날의 기쁨. 그 모든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제가 이렇게 서운한 마음으로 잠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슬펐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며느리의 말대로 빨리 준비하고 나가려고요. 조용히 움직이며 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문득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돌아보니 며느리가 서 있더라고요.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아, 그래. 너희 방해될까봐 일찍 나가려고. 제 말에 며느리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네, 좋으시겠어요. 그런데 어머님 짐 다 챙기셨나요? 혹시 두고 가는 거 없는지 잘 확인하세요. 그 말투에서 더 이상 여기에 있을 자리가 없다는 걸 분명히 느꼈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하지만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알았어. 꼼꼼히 살펴볼게. 짐을 싸면서 눈물이 나려는 걸 겨우 참았어요. 내가 정말 이렇게 환영받지 못할 존재였나? 준비를 마치고 현관으로 나가려는데 아들이 나왔어요. 엄마 가세요. 응, 그래. 너희 바쁠 텐데 방해되면 안 되지. 아들은 별다른 반응 없이 저를 배웅했어요. 그저 무심하게 인사만 하고 제가 집을 떠나는 것을 지켜보더군요. 그래, 잘 가요. 그 한마디가 전부였어요. 아들의 무심한 태도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말로 쫓겨나는 기분이 들었어요. 아들마저도 나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겨우 참았죠. 집에 가서 실컷 울어야지 하고 생각했어요.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눈물 때문이었겠죠. 옆자리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셨어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그렇게 대답하고 고개를 돌렸어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제 마음을 들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참았던 눈물이 터졌어요. 남편은 아직도 낚시에서 돌아오지 않았기에 혼자 울고 있었죠. 소리내어 울면서 아들 사진을 보았어요. 어릴 적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는 용수의 모습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용수야,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왜 이렇게 엄마를 멀리하는 거니? 울음소리에 정신이 없어 남편이 들어오는 것도 몰랐어요. 여보, 무슨 일이야? 남편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어요. 남편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여보, 나 쫓겨났어. 흐느끼며 남편에게 말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그에게 말했어요. 이게 다 무슨 일이냐고. 내가 이렇게 하찮은 존재였냐고.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저를 안아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담담하게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수가, 조금만 기다려. 내가 뭔가 생각해 볼 테니.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서러워졌어요. 왜 우리 아들은 이럴까?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그날 밤 저는 눈물로 베개를 적셨어요. 남편은 옆에서 제 등을 토닥이며 위로해 주었지만 마음속 깊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차가운 태도, 그리고 손주들과도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나온 것이 자꾸 떠올랐어요. 이제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걸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집안 분위기가 무거워졌어요. 저는 매일 울면서 지냈고 남편은 평소보다 더 말이 없어졌어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났습니다. 남편은 자주 밖으로 나가더니 늦게 들어왔어요. 처음엔 그저 산책하는 줄 알았는데 점점 시간이 길어지더라고요. 여보, 어디 다녀오는 거예요? 물어봐도 남편은 그저 조금만 기다려. 라고만 했어요. 저는 남편이 무언가를 준비하는 것 같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몰랐죠. 남편의 표정은 날이 갈수록 단단해져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남편이 저에게 말했어요. 민수가, 오늘은 나랑 같이 나가자. 어디로? 이제 우리 갈 데가 있어. 남편을 따라 나섰어요. 차를 타고 한참을 달리더니 번화가에 있는 한 건물 앞에 도착했죠. 건물에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남편이 누른 층은 법무법인이라고 적힌 곳이었어요. 여보, 여긴 왜 온 거야? 조금만 기다려. 곧 알게 될 거야.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서자 중년의 남자분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김철수님 오셨군요. 준비는 다 됐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저를 소파로 안내했어요. 그리고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죠. 모든 서류는 준비되었고 법적으로도 문제 없습니다. 이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남편이 무언가 서류에 서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한 채로 지켜보고만 있었죠. 여보, 도대체 무슨 일이야? 남편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민수가, 나 결심했어. 우리 아들 용수에게 줄 유산을 전부 정리해서 다른 곳으로 넘기기로 했어.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뭐, 무슨 소리야? 용수한테 줄 재산을 다 정리한다고? 남편은 담담하게 설명을 이어갔어요. 그래. 우리가 평생 모은 재산 중 상당 부분은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나머지는 우리의 노후를 위해 쓰기로 했어. 용수에게는 한 푼도 남기지 않을 거야. 저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남편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하지만 여보, 그래도 용수는 우리 아들인데. 남편의 눈빛이 단호해졌어요. 맞아. 용수는 우리 아들이야. 하지만 그 아이는 이미 우리를 버렸어. 부모를 하찮게 여기는 자식에게 우리의 소중한 것을 줄 필요는 없어. 변호사가 끼어들었어요. 김철수님, 이렇게 하시면 아드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질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충분히 생각했습니다. 제 결정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모든 서류 작업이 끝났어요. 남편은 마지막으로 변호사에게 부탁했죠. 용수에게는 지금 당장 알리지 말아주세요. 적절한 시기에 제가 직접 말하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면서 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여보, 정말 이래도 괜찮은 거야? 용수가 알면 얼마나 상처받을지.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민수가,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용수에게 교훈을 주고 우리의 존엄성을 지키는 거야. 그날 이후로 남편은 더욱 단호해졌어요. 용수에게 전화가 와도 받지 않았고 만나자는 요청도 모두 거절했죠. 저는 마음이 아팠지만 남편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어요. 몇 주가 지나고 남편의 부탁으로 용수에게 변호사 편지가 갔나 봐요. 어느 날 용수가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왔거든요.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가 재산을 다 정리하셨다고요? 용수의 목소리에서 당혹감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제게도 용수와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죠. 용수야, 엄마도 자세히는 몰라. 아버지한테 직접 물어봐야 할 것 같아. 용수는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왔지만 남편은 완강했어요. 심지어 용수가 집 앞까지 찾아왔을 때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죠. 아버지,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우리 대화라도 해요. 하지만 남편은 묵묵부답이었어요. 그저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을 뿐이었죠.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아들의 애원하는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웠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남편의 마음도 이해가 됐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용수는 점점 체념하는 것 같았어요. 전화도 뜸해졌고 찾아오는 일도 없어졌죠. 남편은 여전히 묵묵히 자신의 결정을 밀고 나갔어요. 여보, 정말 이대로 괜찮은 거예요? 어느 날 저녁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남편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어요. 민수가, 이게 우리가 용수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가르침이야.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자신의 행동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는 걸 알게 해주는 거지. 그 말을 듣고 저는 눈물이 났어요. 남편의 사랑이, 그리고 아들에 대한 실망감이 얼마나 큰지 느낄 수 있었거든요. 이제 우리 가족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남편의 이 묵묵한 복수로 인해 우리 모두가 큰 교훈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남편의 결정이 알려지면서 우리 마을에 큰 파문이 일었어요. 처음에는 소문으로 삼삼오오 퍼지다가 나중에는 모두가 아는 이야기가 되었죠. 철수 씨가 정말 그렇게 했다고? 대단한데. 맞아. 나는 그 정도 결단력이 없을 것 같아.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 사람들의 반응은 대부분 긍정적이었어요. 특히 우리 또래 노인들은 남편의 행동을 크게 지지했죠. 평소에 과묵하고 무뚝뚝했던 남편이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게 놀랍다는 반응도 많았어요. 철수 씨가 말은 없어도 속이 깊은 사람이었구만. 역시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지. 이웃들이 우리 집에 찾아와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어요. 하지만 잘하신 거예요. 용수 녀석도 이제 정신 차리겠죠.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저는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우리의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들 용수가 걱정되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용수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는데 그 안에는 용수의 깊은 반성의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이기적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던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흘렀어요. 아들도 결국 깨달은 거예요. 부모를 함부로 대하면 큰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남편은 편지를 읽고 나서도 별다른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눈빛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았죠. 아마도 아들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음이 조금은 움직인 것 같아요.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저는 남편의 또 다른 면을 보게 되었어요. 말은 없어도 행동으로 모든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걸요. 그 덕분에 저는 그동안 쌓였던 마음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치유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고 우리 부부의 삶도 조금씩 변화했어요. 지금은 예전보다 훨씬 평온한 날들을 보내고 있답니다. 아침이면 남편과 함께 근처 공원을 산책해요. 손을 잡고 천천히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죠. 예전에는 말이 없던 남편이 요즘은 자주 웃어요. 그 모습을 보면 제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여보, 오늘 점심은 뭘 먹을까? 된장찌개 어때? 이렇게 소소한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아들 용수는 여전히 연락을 자주 해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께 꼭 사과드리고 싶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단호해요. 전화를 받지도 만나주지도 않죠. 아직은 때가 아니야. 용수가 진정으로 반성할 시간이 더 필요해? 저는 가끔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도 아들인데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남편이 다독여줍니다. 민수가, 우리가 한 결정을 끝까지 지켜야 해. 그래야 용수도 진정한 교훈을 얻을 수 있어. 며느리는 아직도 연락 한 번 없어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지내고 있죠. 처음에는 서운했지만 이제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부끄러워서 혹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손주들 생각이 날 때면 가슴이 아파요. 하지만 이제는 그들에게 기대할 것도 그들의 집에 묵을 필요도 없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남편 덕분에 제 마음도 많이 단단해졌거든요. 여보, 우리 이번 주말에 여행 갈까? 그래, 좋지. 어디로 갈까? 바다가 보고 싶어. 그래, 바다로 가자. 이렇게 우리 부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서로를 의지하며 작은 행복을 만들어가고 있죠. 가끔 이웃들이 물어봐요. 용수는 어때요? 아직도 연락 안 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해요. 네, 아직이에요. 하지만 괜찮아요. 우리는 지금 이대로 행복해요. 이렇게 저희 가족의 이야기는 마무리되었지만 남편의 과묵한 복수는 오랫동안 기억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야기를 듣고 깊은 생각에 잠긴다고 해요. 이웃들, 친구들, 심지어 모르는 분들까지도 우리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곤 해요. 부모님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젊은 부부들이 우리 이야기를 듣고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누군가가 말했어요. 자식이라고 해서 다 내 편은 아니야. 그 말을 들으면 가슴이 아프지만 한편으로는 공감도 돼요. 가족 간의 믿음과 존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어. 라는 말을 들을 때면 우리의 아픈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교훈이 되었다는 생각에 위안을 얻어요. 힘들었던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죠.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우리의 이야기가 단순한 가족사를 넘어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때로는 부끄럽기도 하지만 이를 통해 사회의 작은 변화라도 일으킬 수 있다면 좋겠어요. 앞으로 우리 부부는 서로를 더욱 아끼며 살아갈 거예요. 힘들었던 시간을 겪으며 우리의 사랑이 더 깊어졌다고 느껴요. 남은 인생 후회 없이 행복하게 보내고 싶어요. 서로를 위해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려고 해요. 그리고 언젠가 용수가 진정으로 뉘우치고 돌아올 그날을 조용히 기다리려고 해요. 미움이나 원망보다는 이해와 용서의 마음을 갖고 싶어요. 아들이 진정한 깨달음을 얻고 돌아온다면 그때는 따뜻하게 맞아주고 싶어요. 이것으로 저희 이야기를 마칩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의 경험이 여러분에게 작은 깨달음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사랑과 존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의 사랑은 무한하지만 그 시간은 유한하다는 걸 항상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모든 부모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희생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힘이 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